매일 아침 싱싱한 뉴스를 배달해드립니다. 강성옥의 출발 새아침. 네, 정부기관 47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국회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습니다. 국감 첫날부터 여기저기에서 쟁점 사안을 놓고 여야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요. 어제 진행된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감에서는 미디어법을 둘러싼 여야 간의 공방이 매우 뜨거웠습니다. 특히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은 헌재의 미디어법 권한쟁의 심판 선고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헌재에 제출한 영상 자료가 결정적인 증거를 누락했다고 주장해서 파장이 일었는데요.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권한쟁의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미디어법에 대한 여야 의원들이 어제 참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던데요. 네. 그런데 표결 과정이 찍힌 영상 자료와 관련해서 국회 사무처가 부실한 자료를 제출했다 이런 주장을 하셨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국회 방송에는 현재 이제 두 가지 종류의 녹화된 영상 자료가 보관돼 있습니다. 하나는 재방송을 위해서 녹화된 영상 자료고요. 예. 또 하나는 원래 주조정실 서버에 현장 시각이 표시되면서 저장되어 있는 영상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 헌법재판소에는 국회 방송에서 현장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영상 자료가 제출이 되지 않고 이 재방송을 위해서 녹화된 그냥 영상 자료, 일반적인 자료가 제출이 됐습니다. 이제 화면에 현장 시각이 표시되어 있으면 그 시각에 찍혀 있는 그 화면에 나타나는 의원들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예. 이 의원이 그 시간에 재석 버튼을 눌렀는지 투표를 했는지 아니면 단상에서 몸싸움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자료가 지난 9월 22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던 공개 영상 검증에 등장하지 않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확인이 된 것인데요. 예. 그 공개 영상 검증에는 국회 방송에서 시각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영상 자료가 제출된 것이 확인이 돼서 예. 이제 그것을 이제 저희가 뒤늦게 발견을 한 것이죠. 네. 이제 문제는 이 국회 사무처가 제출한 영상 자료가 양쪽 쌍방이 서로 재판할 때는 중립적인 위치에서 이제 이것이 제출이 된 것이라고 가정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는 점하고요. 예. 두 번째는 국회 사무처가 지난 8월 5일 날 헌법재판소가 모든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 모든 자료를 다 제출했다고 밝히면서 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예. 상당히 고의성이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제 의혹을 갖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면 현장 시각이 적힌 영상 자료 서버에 네. 등록되어 있는 그 자료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도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겁니까? 민주당 측에서는 뒤늦게 확보를 했습니다. 뒤늦게 이제 그것을 확보를 해서 네. 헌재에 뒤늦게 제출을 한 것이죠. 예. 그래서 9월 22일 날 공개 영상 검증 때는 그 자료가 공개가 되지가 않았었고요. 예. 9월 28일 날 제출이 됐기 때문에 헌법재판관들이 그러한 자료가 있는지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9월 29일 날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2차 변론이 있었죠. 네, 2차 공개 변론이 있었는데 예. 그 공개 변론 현장에서 헌법재판관 중에 한 분이 지금까지 제출된 영상 자료로는 이 대리 투표가 이루어졌는지 어느 시간에 어느 법이 통과됐는지를 구별하기가 굉장히 힘드니까 예. 혹시 화면에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추가로 제출해달라는 그런 발언이 있으셨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한 그것으로 미뤄봤을 때는 헌법재판관들께서 이 공개 영상 검증 때 이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예. 이런 자료가 있다는 것 자체를 현재 지금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죠. 네, 민주당 측에서 이미 이 관련 자료를 이제 제출했다고 하니까요. 네. 그 자료에 대한 또 검증은 헌법재판관들이 시간을 내서라도 좀 하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제출한 자료는 일부입니다. 예. 일부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자료가 아마도 더 많이 있을 것이라고 추론이 되고요. 예. 헌재에서 정식으로 국회 사무처에 요청을 해서 이 자료를 추가로 받는 거하고 예. 피고인이 자료를 내는 거하고는 그 무게감이 이제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예. 중립성이라는 측면에서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상당히 우려를 표시하는 것이고요. 예. 특히 이제 그 화면에 보면 이제 그 저희가 재석 버튼을 누르거나 찬성 또 반대 버튼을 누르면은 그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컴퓨터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 컴퓨터에 기록이 돼 있는 그 시간에 만약에 그 의원이 화면상에 나타나는 동일한 시간에 단상에 있었다면 예. 그것은 본인이 투표하지 않은 것이 확실한 것이죠. 예. 누군가 대리 투표를 했다는,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국회 상황이라는 것이 정상적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 입증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자료인데요. 네,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확보한 그 실시간이 적힌 그 영상 자료를 통해서 대리 투표가 구체적으로 확인된 사례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나라당의 이모 의원의 경우에 이제 그 재석 버튼을 누른 시간이 있는데요. 예. 그 재석 버튼을 누르는 시간이 15시 49분 57초입니다. 예. 근데 15시 49분 57초 그 동일한 시간에 그 실제 시각이 기록되어 있는 영상 자료를 보면 그 의원이 단상에 있습니다. 예. 단상에 있으니까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의원은 자기 자리에서 자기가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지금까지는 이제 이 의원이 버튼을 누르지 않았다는 그것을 어떻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었냐면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시계가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거든요. 오후. 예. 3시 50분을 가리키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계로 봤을 때 이 의원이 재석 버튼을 누르는 그 시간에 단상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입증을 민주당에서 주장을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예. 한나라당에서는 그 주장에 대해서 국회 본회의장 시계가 천천히 간 것이다. 틀렸다라는 예.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시계와 관련해서도 어제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국회 본회의장에 있는 시계는 위성으로부터 UPS를 통해서 받는 라인으로 받는 시계이기 때문에 예. 이 시계는 틀릴 수가 없는 시계죠. 예. 그래서 더군다나 국회 본회의장 시계가 틀린다 그러면은 국회에서는 자정을 위해서 차수 변경을 하고 또 예. 자정까지만 예를 들면 국회가 열리는 그런 이제 법적인 의미가 있는 시계이기 때문에 예. 이러한 주장은 매우 그 허구에 가깝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또 예. 지금 사회자께서도 웃으셨습니다마는 국회 본회의장 시계가 엉터리로 가고 있다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엉터리로 가고 있다 하는 거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그러면 그 대리 투표가 확인된 사례가 그 한나라당의 이모 의원 말고요. 네. 다른 경우는 아직 확인된 게 다른 없습니까? 경우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의원들이 재석 버튼을 누르는 그 로그인된 그 시간에 예. 그 현재 실제 시간이 적혀 있는 영상 자료와 이것을 대조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요. 예. 다른 경우도 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대조 작업을 한다는 그거 자체가 어제 제가 헌재에서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그 화면 자체를 다 스탑 모션을 걸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그 흐르는 화면에서는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죠. 예. 그래서 1초 단위로 그 화면을 다 정지를 해서 예. 얼굴 하나하나를 대조 작업을 해야 되는 그런 아주 그 방대한 일이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과연 헌재에서 이렇게 기술적으로 이러한 일을 헌법재판관들께서 다 이렇게 인지하고 계신지 좀 우려되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어제 국정감사에서 이런 부분들, 이런 우려에 대한 그 얘기들 하셨을 텐데요. 네. 헌법재판소는 뭐라고 대답하던가요? 어제 헌법재판소 그 소장님께서는 그 시각이 그 이제 표시된 그런 화면이 그 이제 예를 들면 다른 방송사 6개 방송사로부터도 제출받은 화면이 있기 때문에 예. 그 화면하고 대조작을 벌이면은 이것이 대리 투표가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은 하셨는데요. 예. 저희가 알기로는 그 다른 방송사에서 제출된 화면도 그 실제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화면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2일 날 공개 변론 때 그 22일 날 공개 영상 검증 때 그러한 실제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화면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실제 시각이 표시되어 있는 그러한 영상 화면이 있었으면은 참 좋겠다. 이것을 입증하는데 참 많은 도움이 되겠다라는 발언이 그래서 9월 29일 날 2차 공개 변론에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어제의 문제 제기는 새로운 어떤 그 사실을 헌재가 이제 좀 뒤늦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다라고
여겨지는데요. 예. 이것이 앞으로 얼마만큼의 입증 자료로서의 그 채택 여부, 이것이 앞으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예. 입증 자료이기 때문에요. 예. 무슨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 아니고 예. 입증 자료로서의 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 재판 과정에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국회 사무처가 제출하지 않은 그 현장 시각이 적힌 그 영상 자료 네. 부분과 관련해서 헌법재판소는 어제 또 어떤 입장을 밝히던가요? 추가로 만약에 이제 그것이 더 필요하다라고 재판관들께서 생각하면 예. 추가로 자료를 더 요구하고 또 뒤늦게 저희가 그 민주당에서 낸 그 화면도 이제 앞으로 꼼꼼히 보시겠다라는 이제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나저나 그 국회 사무처는요. 네. 이렇게 또 현장 시각이 적힌 그 보다 분명한 영상 자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재방송용 네. 그러니까 현장 시각이 나오지 않은 그 자료를 제출한 데에 대한 그 입장은 그 뭐라고 설명을 하던가요? 글쎄 국회에서도 어제 뭐 일부 해명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그 해명이 제가 보기엔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은 국회 사무처의 해명은 그 현장 시각이 적혀 있는 서버에 저장된 화면이나 아니면은 재방송용으로 그냥 실제 시각이 적혀 있지 않은 화면이나 동일한 화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예. 화면 자체는 동일한 화면이죠.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거기에 실제 시각이 녹화돼서 같이 입력이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 차이이고요. 예. 그리고 이것이 9월 28일 날 민주당에 의해서 제출됐다 이렇게 이제 어저께 발표를 했는데요. 9월 22일 날 공개 영상 검증에서 국회 사무처가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제 뒤늦게 민주당에서 제출을 한 것이거든요. 9월 예. 28일 날. 예. 그리고 거기서의 가장 큰 포인트는 헌법재판소가 국회 사무처에 모든 그 영상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했는데 예. 왜 이것을 제출하지 않았느냐의 문제죠. 예. 그리고 또 국회 사무처가 이 화면 말고도요. CCTV에 녹화된 4군데의 화면이 있습니다. 예. 이 4군데의 화면도 자신들의 자체적인 판단으로 영상에 나타난 그 물체를 확인하기가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서를 붙여갖고 제출을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자료를 제출을 하고 예. 그것이 영상적인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헌법재판관들이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근데 국회 사무처에서 자체적으로 미리 이것은 뭐 가치가 없기 때문에 제출을 안 한다라는 그런 서류가 있는 것도 저희가 어제 한 장 발견을 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국회 사무처의 영상 자료 제출과 관련해서는 객관성과 신뢰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헌법재판소가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데 그 오해를 살 만한 네. 자기 검열을 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예. 그나저나 그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 심판 선고는 그 언제쯤에나 나온다고 하던가요? 원래는 이게 10월 말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 시기와 관련해서는 그 헌법재판소 소장님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하겠다라는 그 2차 공개 변론에서의 마지막 발언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직 확실한 날짜는 저희가 알고 있지 못합니다. 예. 네. 사실 이제 미디어법과 관련해서 이제 문방위에서도 그 논란이 벌어졌는데요. 네. 이제 한나라당 측은 뭐 그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이게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그 소송이 계류 중에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좀 정치적인 그 발언이나 정치적인 공격은 좀 자제돼야 되는 것 아니냐. 네. 이게 이제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이제 한나라당의 이제 일종의 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나라당 입장에서 보는 이제 그 해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지금 이것이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 그리고 재판 과정의 투명성과 그 입증 자료의 객관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죠. 예. 왜냐하면 재판이 진행되는데 제대로 된 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된다면 그것처럼 또 국민의 가슴에 상처를 주는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래서 모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다 제출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 헌재의 신뢰도라든가 권위를 위해서도 저는 좋다고 생각하고요. 예. 국민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국민들이 헌재를 믿고 또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국민들이 가슴에 상처를 입지 않는 그런 그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헌재 같은 경우는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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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민주당 박영선 의원 연결해서 그 미디어법과 관련한 이야기 나눴습니다.